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오늘은 저희 머니네버슬립의 정용재 미래에셋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했잖아요. 네. 뭐 로블록스나 유니티와 같은 기업들 주가 매우 크게 올랐었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생활로 들어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좀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테크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우리가 그래도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다 다릅니다. 모든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PC 기반이었고,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확대가 됐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하드웨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애플이 하고자 하는 XR 기기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반으로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을 이제 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위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가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총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변한다라는 거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왔고, 스마트폰 다음에 어떠한 기기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할 것인가인데요. 일단은 뭐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는 AR 글래스나 VR 기기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만한 것들은 결국 소프트웨어, 컨텐츠, 플랫폼인 거죠. 새로운 기기나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위에 어떠한 새로운 컨텐츠를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게임 기업이긴 합니다. 요즘에 뭐 EA나 아니면 테이크투의 GTA나 아니면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임의 전략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게임 플레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게임을 구매를 했죠. 근데 이제는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그 게임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하는 거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임 업체들이 주목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게임 내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을 하다 보면 광고가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로블록스도 게임 내에 광고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테이크투나 EA나 다른 기업들까지 전부 다 광고를 넣고 있는데, 그래서 게임 광고와 관련된 것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유니티 같은 기업들이 게임 광고 기업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자리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세요, 업계에서는? 일단은 2021년에 그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연간 1000만 대 이상 팔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2009년, 2008년에 애플이 아이폰 처음 냈을 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뭔가 우리가 보급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인데, 최소한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타도 얘기하는 거는 향후 10년 내에 10억 명의 사람이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메타가 이 정도의 기기를 팔았으면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떤 곳들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죠. 아직은 출시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이제 출시할 계획에 있는 거고, 기존에는 뭐 HTC 같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사였던 기업들이나 아니면 소니의 플스 VR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은 되진 않았고요. 메타가 VR 기기 시장을 작년에 촉발시킨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올리고 이랬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사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경쟁사는 기존의 스마트폰 기업들일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애플이나 국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헷갈리거든요. VR 기기가 있고 네. AR 기기가 있고, 네. 그러면 애플이 준비하는 건 AR 기기 쪽에 가깝나요?
둘 다 합니다. 둘 다. 네, 그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AR 기기, 그러니까 AR 글래스인 거죠. 안경인데 제가 쓰고 있는 안경에 컴퓨팅 기능을 넣어서 여기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VR 기기는 그거를 쓰고 밖에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구에서 쓰는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목적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뭐 둘 다 준비하고 있고 메타가 향후 얘기하고 있는 건 앞으로 1년에 2개 이상의 기기를 출시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메타도 그럼 AR 글래스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R 글래스는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게 목표고, 네, VR 기기는 집에서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AR 글래스의 시장이 더 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은 개인당 기기고 VR 기기는 잘해야 가구당 기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구당 하나 있는 걸 떠올려 보시면 TV나 아니면 정말 더 작게 보이면 게임 콘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VR 기기는 게임 콘솔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죠. 대부분 컨텐츠도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 타겟으로 보면 AR 글래스가 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쓸 거냐, 안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안경을 쓸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연 그 안경들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큼의 기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상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 기능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 안경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조작할지 또 되게 좀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죠. 그 컴퓨터와 사람과의 그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음성 검색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메타나 이제 테슬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은 신경망과 연동을 시키는 거죠. 너무 이제 과학, SF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M&A를 좀 오래 커버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산업 혹은 기기 제품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수직 계열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업체를 맞습니다. 인수를 한 것처럼 이제 이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하드웨어 작은 부품 쪽도 그렇고 M&A 같은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그런 조짐이 있나요? 아직은 M&A는 없고요. 다만 이제 초기의 밸류 체인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10년 초반대에 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뭐였냐면 갤럭시 스마트폰의 밸류 체인을 찾는 거였습니다. 뭐 카메라나 기판이나 이런 것들. 근데 지금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R 기기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밸류 체인은 누구인가? 락을 보는 거죠. 당연히 VR 기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퀄컴의 AP나 아니면 기판이나 카메라나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M&A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초기 단계의 밸류 체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가 보면 애플은 똑같이 갈까요? 지금의 iOS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먹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은 제 생각에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고요. 하드웨어 경쟁력,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기를 내든 잘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에어팟을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콩나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콩나물 다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AR 기기도 마찬가지고 VR 기기도 애플이 내년에 출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그 OS 기반으로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도 다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다. 그렇죠.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메타와 애플은 계속 싸우잖아요. 심지어 CEO들끼리도 싸웠기 때문에 애플의 그런 iOS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플은 하드웨어 충성도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특히 최근엔 광고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메타는 반대죠. 메타는 뭐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이 있지만 하드웨어가 없다 보니까 하드웨어도 가져가고 싶은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가 있지만 이번에 뭐 구글 픽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다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둘 다 가져야지만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즉 메타버스에서도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성장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를 발굴하는 게 단기 과제이자 장기 과제인 거죠.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 위에 소프트웨어 컨텐츠나 플랫폼을 얻는 거는 또 지금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해야 할 입장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